미얀마의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오늘 글은 꼭 6년 전인 2015년 5월 28일 쓴 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립니다. 날이 갈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미얀마의 매력에 미얀마의 북동부 지역 대부분은 해발 1000m가 넘는 험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는 국토 면적이 약 67만 제곱킬로미터로서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3배가 넘고 인구는 7천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북동부 지역은 산악지대라는 것이 주의 이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샨주, 샨스테이트 혹은 마운틴 스테이트라고 부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어로는 산주라고 씁니다. 이 샨주는 태국, 라오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주의 크기는 16만 7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면적의 1.67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지요. 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비옥한 땅과 알맞은 기후 조건, 우수한 노동력 등의 상황이 식량 작물과 채소, 화훼 등 고랭지 작물 재배에 적합한 곳이어서 향후 세계 시장을 노리고 진출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줄을 잇습니다. 특히 풍광이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대기, 사계절 신선한 기후에 반해 샨주를 찾아오는 휴양객도 많습니다. 미얀마는 한국과는 2시간 반의 시차가 있습니다. 황금손 일행은 5월 26일 밤 10시 반에 양공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15인승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동행한 인원은 황금손을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라멘 제조회사 구매팀장 등 직원 2분과 산림조합 중앙회의 연구소장 등 직원 2분, 라멘 제조사의 협력회사 사장님 등 쟁쟁하신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달린 승합차는 메이낄라라는 곳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자그마한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지행도를 펼치면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2가닥의 산줄기가 미얀마 국토를 종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줄기 산맥 중 왼편의 것은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을 자연스레 획정짓고 오른쪽의 것은 중국 운남성 남서부를 거쳐 뻗어 내려오다가 라오스와 태국 등 국경선과 마주합니다. 이 산맥은 수천 킬로미터를 내달리면서 태국과 말레이 반도를 형성하고 싱가포르에서 대단원의 방점을 찍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시내의 출근 시간대 도로는 혼잡했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경운기 엔진을 단 트럭의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들이 제법 큰 도시임을 느끼게 합니다. 메이낄라를 통과해서 조금 달리니 이제 본격적으로 고갯길이 시작됩니다. 일행들은 비행기에서 시달리고 밤새워서 달려온 승합차에서 밤을 지샌 탓에 모두들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 급경사와 180도 커브로 연속된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탄 승합차를 추월하던 오토바이가 차의 뒷바퀴를 가리키며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기사가 급히 길 한켠에 차를 세우고 보니 왼편 뒤쪽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운전사가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우리 일행은 산길을 오가는 운전사 등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간이 휴게소에서 어린 아이 2을 키우며 장사를 하는 젊은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메이낄라를 지나면서 사온 망고를 깎아 먹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셰인 딸롱이란 망고 품종은 생긴 모양도 다르지만
맛과 향도 참 좋다는 동성자들의 평가였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AV 타이어로 교체한 후 다시 차를 타고 고개 정상에 위치한 관광 휴양 도시인 깔로우에 도착하니 12시 반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네팔 음식 전문점인 에베레스트에서 네팔식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기사에게 파손된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일부러 시간을 주었는데도 기사는 타이어가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 바꾸지 않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원래 1차 목적지까지의 도착 예상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지만 실제 도착 시간은 예상을 한참이나 빗나가서 오후 4시 반경에야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17, 8세쯤 되어 보이는 에텐 인족, 미얀마의 샨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아가씨들의 환영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해맑고 예뻤습니다. 농장을 둘러보고 또 1시간쯤을 달려가서 새로 건설할 농장 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발 1400m에 달하는 그 높은 고원에 편편한 농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열대지방이지만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곳입니다. 미얀마인들은 먹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하찮은 것들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 미얀마에는 많습니다. 그냥 자원이 아니라 먹거리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지고 이미 어둠이 깔렸습니다. 고산지대의 밤바람은 썰렁한 기분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밤 8시 반이 지나서야 겨우 빈라옹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렵사리 여관을 잡고 맞은편 골목에 있는 식당에 가서 현지에서 수고하는 현지 직원과 한국에서 동행한 손님 등 모두 10명이 라면과 통조림, 깻잎 등으로 식사를 하면서 약주도 한 잔 곁들였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제 양곤 공항에서 차에 탄 지 24시간, 한국의 집에서 출발한 지 약 40여 시간 만에 등을 붙입니다. 딱딱한 침대지만 등을 붙이니 이내 잠이 쏟아집니다. 해발 1200m에 위치한 빈나옹에서 이렇게 또 한 페이지 역사를 씁니다. 오늘은 네피도로 가서 오후에 농업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아침에는 농업부 장관님과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인 모레는 미얀마 북서부 해안의 섬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육로로 30시간을 달려가서 10여일 동안 배를 타고 또 이 섬 저 섬을 돌아볼 작정입니다. 한금손이 땀을 흘린 보람이 우리 국민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행복을 정진시키는데 작은 기여라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2015년 5월 28일 아침에 어제 밤까지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구려 정신을 계승하여 한민족을 부흥시킬 웅대한 꿈을 가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거듭나게 만들 희망으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미얀마 빈나옹에서 배대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15년 5월 28일 새벽에 쓴 글을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